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뭔 얘기하냐면요.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 투자하면 높은 환율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환율이 다시 정상화됐을 때 내려갔을 때 환차손을 입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떨어질까? 지금 거의 1,500원 정도는 유노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서 간다면 환율이 떨어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가 내가 투자하지 않았을 때 오르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최소 한국 증시 측면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때문에 막 다 도망가 이런 분위기는 요즘 또 아니긴 해요. 코스닥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도 많이 매수하고 있고 왜냐하면 환율로 인한 환차손도 걱정이 되지만 강력한 정책적인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이런 것들이 투자 자산 가치 상승으로 매력적인 요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민연금 관련해서 뭐 은퇴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관심도 많잖아요. 20, 30대들이 지금부터 뭔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주실 건가요? 일단 노후 대비를 바라볼 때는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그 내러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노후 대비 안 해놓으면 뭐 폐지 죽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첫 장을 시작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당신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변액보험 가입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재무설계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 공포 마케팅이고 노후 대비가 현실적으로 노후 대비라는 걸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끝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따져봐야 되고 그게 계산해 보면 한 6억 정도면 많죠. 당연히 많은 금액인데 6억이면은 우리가 연 수익률 5% 정도 유지했을 때 한 30년 정도는 꾸준히 누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어떤 식의 공포 마케팅이 있냐면요. 지금 부부가 적정 생활비, 최소 생활비가 있고 적정 생활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월 적정 생활비가 부부 기준 336만 원인데 이거를 한 30년 동안 쓴다 생각하면 12억 필요하다. 곱하기 12 곱하기 30 한 거죠.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고 12억 없지, 그러니까 부동산 제외하고 12억 없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는 보험 가입에 이런 식의 흐름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노후 자산은 장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그거를 캐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불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계속 그거 목돈을 불리면서 예금이자라도 얻고 또는 투자 수익이라도 얻으면서 쭉 가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12억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 연수익률 5% 가정했을 때 12억 원 자산을 마련해놨다고 하면 매년 4천만 원 정도씩 그러니까 초년생이나 아니면 약간 중니어들 연봉 정도를 인출해서 써도 30년 뒤에 원금은 거의 2배로 늘어나 있어요. 돈이 12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복리처럼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연금 투자하고 이제 재테크 관심 가질 때는 그 개념이 없잖아요. 돈이 그냥 입출금 계좌에 있다. 그리고 그걸 다 파서 먹을 거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점 완전 바꿔야 된다. 목돈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돈이고 얘는 조금씩 나한테 계속 이자든 배당이든 아니면은 시세 차익이든 줘야 되는 애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6억 큰 금액이지만 우리는 연금은 장기적으로 모으고 불릴 계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목표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요즘 재테크 유튜버들이요 3억은 해보자고 해요. 3억은 그래도 목표로 잡을 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최대한 연금계좌 납입 많이 하고 연금계좌에 이제 1년 동안 1,800만 원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해서 불리더라도 IS를 통해서 하더라도 최대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여력을 집중시키자. 3억을 목표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연금 계좌는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건 맞네요. 네, 맞아요. 연금저축펀드 IRP를 얘기하는데 연저펀을 먼저 만들고 IRP는 퇴사할 때 어차피 IRP 계좌로 받아야 되거든요. 퇴직급여. 그걸 받을 때 개설하고 연금저축펀드로 하기 조금 더 여력을 쏟고 싶을 때 IRP 하나 더 파고 이런 식으로 연저펀 먼저 만들고 그 다음 IRP 붙여가지고 이걸 계속 가져가면 절세는 따라오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따라오고 그건 보너스고 기본적으로 연금 노후 대비 할 수 있다. 2030들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절대 돈 주고 못 사기 때문에 2030일 때 월 소득의 5에서 10% 정도는 연금 계좌에 계속 꾸준히 넣고 넣은 거를 뭐 코덱스 200이든 TDF 같은 연금 전용 상품이든 이런 데 계속 꾸준히 이제 주식 모으기라는 기능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그냥 돼 있을 거예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네. 계속 하다 보면 나이가 들었을 때 네. 언젠가 선물처럼 빵 하고 나와서 맞아요.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그런 계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코인은 사실 저도 해봤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뉴스로도 많이 다루긴 하는데 제가 통제가 안 되는 범위에 있는 게 돈은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목차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도 내가 다룰 수 있어요. 완전 뭐 원할 때 불리고 막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세계관을 완전 이해하고 얘가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는지가 조금은 잡혀야 되는데 코인은 일단 끝나질 않잖아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기를 잡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지금 경제 상황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요즘 시세는 어떤지 보는 건 좋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저는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난 어떤 재무설계사분은 항상 3대 7의 비율로 3을 위험자산, 7을 안전자산에 넣으라고 하셔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나누고 수익형 부동산과 내 집 마련용 그리고 주식에서도 이렇게 그 안에서도 계속 갈래를 치면서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 나누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그 마지막 30% 마지막 위험자산 여기 끝에 코인이 있어요. 그리고 재무설계사 시험을 저도 최근에 봤었거든요. 그 교과서에서 원래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제 재무설계사들도 가상자산을 한번 투자의 목적으로 다뤄봄직하다라고 이제 얘기한다. 어쨌든 제도가 좀 코인을 이렇게 넣어주는 네네. 추세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원화가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환율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환율이 요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일단 고환율이라고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냄비 속에 개구리 들어가 있고 그게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은 익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지금 딱 재보니까 80도 정도 와 있는 굉장히 고환율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투자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환율은 그냥 뉴노멀이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뭔 얘기하냐면요.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 투자하면 높은 환율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환율이 다시 정상화됐을 때 내려갔을 때 환차손을 입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떨어질까? 지금 거의 1,500원 정도는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서 간다면 환율이 떨어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산 가치가 내가 투자하지 않았을 때 오르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막기는 어려운 흐름인 것 같다 너무 생각이 단기적이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환율이 요즘에 워낙에 항상 자고 일어나면 더 올라 있고 그쵸. 또 최근에 살짝 내렸다가 또 갑자기 올라 있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떡하지? 이게 주식시장 뭔가 쭉쭉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대거 매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엔요 이제 환율 움직임하고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상관관계들을 보는데 과거에 이제 뭐 하락장일 때는 얘네는 어떻게 움직였었고 막 분석이 나오긴 하지만 최소 한국 증시 측면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때문에 막 다 도망가 이런 분위기는 요즘 또 아니긴 해요. 코스닥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도 많이 매수하고 있고 왜냐하면 환율로 인한 환차손도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강력한 정책적인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이런 것들이 투자 자산 가치 상승으로 매력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또 올해 6월에 MSCI 그 지수에 그쵸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 이제 나라에서 좀 지원하겠다고 하고 각종 규제도 철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 오기 쉽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많이 고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그럼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해서 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 분명히 조정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머나 조정이 왔어 하락장이야 팔아야지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맞아, 있을 거란 맞아. 말이에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 저도요. 당연히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게 투자자들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나만 안 샀네 하고 사고요. 떨어지면 깜짝 놀라서 팔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네. 완전 반대로 리버스로 움직이는데 지금 조정 구간이 만약에 이제 온다라고 하면은 저의 생각에는 원래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뾰족하게 금 가격도 그래프 자세히 보면은 유니콘 뿔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상향은 맞지만 투기적인 수요가 모였을 때 뿔 모양이 됐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됐다가 또 뿔 모양 그리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뿔을 그리기 위해서 내려올 수는 있다.
근데 그래도 쭉 가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거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적립식 매수하시라.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재미가 없는데요. 저 진짜 계좌를 까보면 적립식 매수한 계좌가 제일 수익률이 높아요. 왜냐면 전 지수가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낮을 때부터 뭐 올랐다가 조정이 와도 조정 왔을 때 그 가격으로 또 샀고 항상 이렇게 천천히 사왔기 때문에 과거에 샀던 것들이 이렇게 굴곡은 있었지만 낮을 때 산 꼴이 된 거예요. 꾸준히 사고 직장 생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촬영하는 시간 장 종료 직전 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이런 시세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면 직장 생활 못 해요. 본업이 제일 중요한데 현금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거 휘둘리지 않으려면 월급 들어왔을 때 투자 계좌로 바로 자동 송금, 연금 계좌로 바로 자동 송금, 주식 모으기로 적립식 매수 이거 꾸준히 하시면은 걱정할 일이 없다. 조정이 와도 그게 나중에 봤을 때는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 적립식 뭐 교과서적인 얘기 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적립식 매수를 언제 해요? 이런 질문 받지 않으세요? 그쵸. 뭐 똑같은 뭐 날짜 10일에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떨어졌을 때 해야 돼요? 올라도 그냥 사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용 내가 무슨 종목을 사냐하고 월에 거기에 얼마 투자할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완전히 말씀드리면 코덱스 200을 매일 한 주씩 사요. 매일매일. 그 주식 모으기 기능으로 하면 삼성증권이 있는데 어떤 증권사든 그 정해놓은 자세히 보면은 정해놓은 시간에 시장가로 산다라고 이제 막 약관에 써 있거든요. 약간 비싸게 사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신경 안 쓰고 살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오전 10시에 코덱스 200을 사는데 왜 가용 예상과 종목이 중요하다고 했냐면요. ETF도 주당 가격이 다르잖아요. 코덱스 200이 제가 처음 적립식 매수할 때는 한 5만 원대였는데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100만 원 정도를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 계좌에 연금 계좌인데 거기에서 꾸준히 처음에는 5만 원씩 해서 20일 동안 거래일 동안 사도 그 안에서 됐는데 요즘에 7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돈이 나중에 모자라서 못 사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당도 만약에 ETF 중에서 막 10만 원 이런 건 없지만 종목 가격이 그렇게 10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 하루 한 주씩 해도 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월에 한 40만 원 정도 여기에 투자할 거야. 그럼 적립식 매수를 주에 그리고 얘는 주당 한 8, 9만 원에 그럼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나만의 원칙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월에 거기에 얼마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은 저는 조금 너무 뜸하다 생각해요. 분할 매수할 거면 그냥 하루에 한 번.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종목 백화점 만들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 제발. 그러니까 적정한 주식 종목의 개수란 몇 개가 적당한 걸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5개 안쪽이라고 봐요. 그 제 주변에 투자 잘하는 분들은 한두 개 가지고만 해요. 우리 사실 진짜 소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브랜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면 실패하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브랜드에서 이 브랜드에서 어떤 상품들 내고 질이 어떤지 재질이 어떤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가도 어느 때 사고 어느 때는 안 사고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너무 종목 백화점 특히나 섹터가 다른 애들 들고 있으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우리 그렇게까지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는 친구는 하이닉스 주식을 그것만 사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희망 밴드 같은 게 있어요. 적정 가격 구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계속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좀 싸졌네? 그럼 사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올랐네? 팔고 가만히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투자를 안 하는 때가 있어요. 되게 전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적립식으로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종목에서 사이클을 정말 정박으로 타는 거죠. 올랐네 팔고 근데 지금 하이닉스 보니까 전보다 더 목표 주가를 올려도 괜찮겠네. 나만의 컨센서스 딱 만들어 놓고 싸네 사고 기다렸다 팔고 이런 식으로 그게 되려면은 5개도 많을 수 있죠. 종목 백화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괜찮다. 소유욕 그쵸. 주식 소유욕 노.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워낙에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주식 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요즘에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또 주식에 이제 막 시작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제 공부하거나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요즘에 저희한테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스파이, QQQ, 나스닥 어쩌고 등등등 코덱스 200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주식 어떻게 하나요? IS가 뭔가요? 질문이 많은데 질문이 좀 정돈돼 있지 않은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 불안함이 보여요. 저는 이럴 때 큰 돈 잃을 위험이 굉장히 크다. 특히나 중장년분들 중에서 퇴직금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느낌 오시죠? 이제 큰 금액을 들고 있을수록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정말 많이 잃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이렇게 상승장일 때 포모가 그냥 사회 현상으로서의 포모가 아니라 진짜 내 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불안감 그런 게 든다면 그게 레드 시그널. IMA가 그래서 좋은데요. 지금 잠깐 중수익 계좌에다 돈을 넣어놔야겠다. 잠깐 대피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너무 쫓기듯이 투자할 필요 없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한 주를 선택하고 사고 5% 올랐을 때 파는 경험까지는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못 사봐가지고 평생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 이제 경험 쌓기 되게 좋은 장이다. 사고 5% 올랐을 때 팔고 그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나쁘지 않은데 이 생각 들 거예요. 저는 공모주도 좀 추천해요. 아. 이게 어느 정도 공모주, 무조건 100% 공모주가 수익을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보다는 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모주로 주식 시작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있어요. 아. 너무 좋은 방법이고 특히 이제 요즘처럼 핑크퐁 컴퍼니처럼 내가 아는 기업이 상장할 때 제일 좋은 타이밍이고요. 그런 기업 상장할 때 증권 신고서 투자 설명서 나오거든요. 보면 재밌어요. 막 내가 아는 화장품 기업들 아니면 완구 기업들, 콘텐츠 기업들 상장할 때. 근데 그럴 때 도파민이 잘못하면 고장납니다. 아시죠? 200%막 300%. 네, 아침에 빵! 미쳤다 하고 팔고 주식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든 간에요. 갑자기 마라맛 드시면은 혀가 감각을 잃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좋은 시도고요. 그리고 공부하기 너무 좋은 거고요. 다만 주식이 일반적으로는 상장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공모주처럼 새로 데뷔하는 기업들이 있을 때는 공부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의 소중한 돈이잖아요. 이 돈을 잘 불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건강한 투자 습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피티 박진영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